보통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를 상징하며 이곳에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에 많은 투자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은 세상에는 단순히 거주를 위해 지어진 집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들은 일반적인 홍수에도 끄떡없습니다. 또 어떤 집들은 지진, 태풍, 더위, 심한 추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날 때 떠오르는 집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속에 실제로 파묻혀 있는 집들도 있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망가지지만 세상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견디도록 만들어진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견고한 집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홍수 때 떠오르는 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면 더 높은 벽과 더 튼튼한 홍수 방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과 싸우는 대신 물에 맞춰 떠오를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마스강 근처의 한 마을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홍수가 오면 그 집들의 진짜 설계가 드러납니다. 물이 점점 높아지면 집 전체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배처럼요. 네덜란드 홍수 방지 사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집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강력해질 홍수에 대비해 지어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홍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나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집 아래에는 커다란 속이 빈 콘크리트 박스가 있습니다. 날씨가 정상일 때는 일반 집처럼 땅 위에 그냥 서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물이 들어오면 집 아래 공간이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체 구조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이 떠내려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옆에는 큰 철제 기둥들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떠 있어도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체 시스템이 자동이라는 것입니다. 버튼도 없고 기계도 없고 작동시킬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은 물의 수위에 따라 저절로 올라갑니다. 수도관, 전선, 하수도 배관도 집이 올라갈 때 끊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첨단이긴 하지만 실제 디자인은 정말 단순합니다. 콘크리트, 철, 그리고 나무만이 주요 재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고장날 복잡한 기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수리와 유지 보수가 쉽고 홍수 시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일부 주민들이 말합니다. 경고, 왜냐하면 그들은 집 안으로 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 전체가 물과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홍수 위험 도시들도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콕과 자카르타, 뉴올리언스, 영국에서 이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일부 지역도 포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종류의 집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연과 싸우는 것보다 자연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오래된 타이어와 쓰레기로 만든 집들.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는 아주 독특하게 생긴 집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집들 상당수가 수십 년간 세워져 지금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어스십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1970년에 건축가 마이클 레이놀즈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나 전기가 끊겨도 여전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어스십의 많은 벽은 흙을 가득 채운 오래된 자동차 타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단단하게 다지면 벽이 매우 튼튼해집니다. 거의 돌처럼 단단하죠. 그 다음 이 벽을 회반죽이나 콘크리트로 덮어 더 단단하게 하고 열과 비로부터 잘 보호합니다. 어스십의 벽은 두껍고 이것이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벽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밤이 되면 벽이 천천히 그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낮에는 매우 덥더라도 밤에는 시원해져서 집안은 계속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도 거의 필요하지 않고
자체적인 물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은 빗물을 모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물을 모아서 정수하여 마시는 용도, 샤워, 그리고 다른 필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싱크대와 샤워에서 사용한 물도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재활용합니다. 많은 어스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는 점만이 이 집들이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 집들은 화재, 신개미, 그리고 부패에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들의 대부분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철강, 그리고 다른 튼튼한 자재들도 사용됩니다. 날씨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970년대에 지어진 오리지널 어스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집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 꼭 비싸거나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더 견고해집니다. 8번째는 언덕 속에 숨겨진 집입니다. 웨일스에는 바로 앞에 있어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덕 옆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마치 산의 작은 일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푸른 언덕 아래에는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지어진 현대식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말라토르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1998년에 펜브로크에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지하 건축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이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구조가 거의 땅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은 커다란 타원형 유리벽 하나뿐입니다. 집의 다른 부분들은 흙과 풀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멋져 보이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집의 대부분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 비, 그리고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 자체가 자연스러운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죠. 주요 구조도 두껍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초가 매우 튼튼합니다. 지붕은 실제 잔디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는 집을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난방이나 냉방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 햇볕, 강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집에 비해 자재가 더 천천히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내부는 오픈 스페이스 디자인입니다. 두꺼운 벽이나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가 더 단순합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에 따르면 미래의 집이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벽이 적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더 적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신경 쓴 것은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홍수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아무리 튼튼해도 잘못된 위치에 지으면 결국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레타 하우스 뒤에 숨겨진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오래가는 집의 기준은 단순히 콘크리트의 두께나 철근의 강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비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학과 자연의 올바른 조화입니다. 집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줄 알면 그 집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7번째입니다. 거의 아무도 볼 수 없는 산속의 집. 스위스에는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산 옆면에 바로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이름은 빌라발스입니다. 처음 보면 그곳에 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 옆에서 보이는 것은 커다란 원형 창문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형 창문 뒤에는 흙과 바위 속에 숨겨진 온전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2009년에 스위스의 발스마을 근처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주요 목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튼튼하고 조용하며 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거의 해치지 않는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큰 구조물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산의 옆면을 직접 파서 그 안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바위와 흙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자연스러운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산 자체가 마치 자연스러운 갑옷과 같습니다.
집의 외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구조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주요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땅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 햇빛,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집을 빨리 망가뜨리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더 천천히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유지 보수가 더 적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이 지하에 있어도 어둡지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큰 원형 계구부가 자연광의 원천 역할을 합니다. 그곳으로 햇빛과 바깥 계곡의 풍경이 들어옵니다. 이 집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심플합니다. 과한 장식이 없고 복잡한 구조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내부 요소가 실용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발스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이 집은 자랑하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버티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주택이 외관에 집중하는 반면 이 집은 보호,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생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가장 튼튼한 집이 가장 크거나 가장 비싼 집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를 숨길 줄 아는 집임을 보여줍니다. 6번째, 요새로 변하는 집입니다. 폴란드에는 단 몇 분 만에 외관을 바꿀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열려 있으면 유리와 넓은 공간이 돋보이는 현대적 고급 주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면 집 전체가 콘크리트 벙커처럼 변합니다. 이 집을 세이프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집은 2009년에 바르샤바에서 건축회사 KWK 프롬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전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두껍고 프레임이 튼튼하며 집의 거의 모든 부분이 보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동식 벽입니다. 큰 콘크리트 패널들이 움직여서 집의 창문과 출입구를 완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닫히면 구조물의 모든 계구부가 거의 사라집니다. 마치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금고 같습니다. 2층의 발코니도 닫히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 전체가 잠기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패널들이 열립니다. 큰 유리벽이 드러납니다. 집 전체가 밝고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정원의 전망과 자연광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도 낮에는 여전히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디자인은 사람에 대한 보안만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강한 태풍과 다른 극한의 환경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물과 전기를 위한 백업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식 주택과 생존 대피소의 조합 같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집이 전쟁 지역이나 위험한 곳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은 전쟁 지역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건축가들이 현대 주택에 대해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꿨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난, 보안, 그리고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는 단지 아름답기만 하라고 지어진 게 아닌 집들도 있습니다. 이 집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이프 하우스의 개념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집처럼 보이지만 단 몇 초 만에 요새로 변할 수 있는 집입니다. 5번째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견뎌낸 돔하우스입니다. 플로리다에는 여러 번 강력한 허리케인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서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돔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집은 미국에서 허리케인에 강한 집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집은 1982년 펜사콜라 비치에서 버블리시가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버블리시는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해안 지역은 강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집을 짓는 대신 강한 바람과 폭풍 해일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이 둥근 디자인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특한 외관 때문이 아니라 돔 형태에는 실제로 공학적 목적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평평한 벽이나 뾰족한 모서리보다 둥근 구조에서는 공기 흐름이 더 쉽게 흘러갑니다. 즉, 집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더 적다는 뜻입니다. 허리케인 동안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뜯겨나갈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이 집은 기초도 높게 지어져 있어서 태풍이 올 때 폭풍 해일이나 바닷물이 상승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집에는 콘크리트와 견고한 자재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벽도 두껍습니다. 또한 이 집은 강풍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일반 지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도명 주택은 여러 번의 강력한 허리케인을 견뎌냈습니다.
2004년의 허리케인 아이바와 2005년의 허리케인 데니스도 포함됩니다. 주변의 많은 집들이 파손된 반면 도움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소셜미디어와 다큐멘터리에서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성 사진에서 이 집은 주변의 다른 구조물들이 파손되거나 사라진 가운데 거의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해안 침식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다가 주변 땅을 점점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 지역이 거의 물에 잠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명주택은 재해에 강한 건축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집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크기나 값비싼 자재가 아니라 올바른 형태, 올바른 엔지니어링, 그리고 자연재해에 맞선 올바른 계획임을 보여주었습니다. 4위입니다. 고대 유적처럼 지어진 거대한 석조주택. 매사추세츠, 미국에는 고대에서 온 것 같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보면 오래된 사원이나 고대 요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멘트 블록이나 나무 대신 전체 구조에 모두 큰 돌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볼턴 스톤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돌들을 붙이기 위해 시멘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엔지니어이자 조각가인 데이비드 볼턴이 2000년대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사용했고 하나하나 아주 정밀하게 다듬고 배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같았죠. 돌 하나가 제자리에 놓이면 그 무게 자체가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페루의 몇몇 고대 석조 구조물이나 다른 고대 문명에서 사용된 기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매우 튼튼한 이유입니다. 벽도 두껍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두께가 2피트가 넘습니다. 주요 재료가 돌이기 때문에 쉽게 불에 타지 않습니다. 흰개미에게도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쉽게 썩지도 않습니다. 지붕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판이나 승글이 아닙니다.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지붕 아래에 특별한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의 거의 모든 부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관은 고대 건축물처럼 보여도 내부는 여전히 현대적인 집입니다.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욕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처럼 생활 공간도 있습니다. 이 집에는 자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지열 난방도 있어서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튼이 신경 쓴 또 다른 점은 유지 관리였습니다. 전기와 배관 시스템은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도 주요 기반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현대 주택들이 많은 합성 재료와 대량 생산된 부품에 의존하는 반면 볼턴 스톤하우스는 더 단순한 건축 방식, 즉 돌, 무게, 그리고 올바른 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많은 고대 구조물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서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오래 버티기 때문입니다. 3번. 지진에 대비해 지어진 기울어진 집. 이탈리아에는 처음 보면 기울어져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마치 잘못 지어진 것 같고 안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의도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진 때문입니다. 이 집은 이탈리아 연구그룹 호모의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집은 이탈리아에서 여러 차례 강한 지진이 발생해 많은 집과 건물이 파괴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가지 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더 잘 견딜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직사각형 디자인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프레임이 비스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집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때 구조의 모서리와 연결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각선 디자인에서는 힘이 더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리고 땅이 움직일 때 힘을 분산시킵니다. 프레임이 충격을 여러 군데로 퍼뜨려서 한 부분만 무게를 받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집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올 때 집이 약간 움직일 수 있고 너무 딱딱하게 버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붕괴될 확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벽에 사용된 자재들도 가볍지만 불과 열에 강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이지만 전체 컨셉은 실용적입니다. 자체 전기 공급을 위해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과 내부 구조 덕분에 집 안의 공기 흐름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에어컨이 덜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집이 빠르게 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품들이 미리 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품들을 재해 지역으로 운반해서 크레인과 기본 도구만으로 며칠 만에 조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영구주택을 갖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모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한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디자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집은 예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아 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이 사실은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넘버 2. 산속에 숨겨진 지하마을. 스페인 남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산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로 지금도 사용되는 집들입니다. 놀랍게도 일부는 수백 년간 존재해왔습니다. 이곳은 안달루시아의 과딕스에 있습니다. 이곳은 부드러운 언덕에 직접 파는 수천 개의 동굴주택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마을처럼 보입니다.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집의 대부분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페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형태의 주거지가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산 안에 추가 방을 파내면서 집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가장 실용적인 주택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밖이 너무 더울 때도 안은 시원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동굴집 안의 온도는 계속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많은 집들은 에어컨이나 대형 난방 시스템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 산불, 그리고 강렬한 햇볕으로부터도 더 잘 보호됩니다. 또한 태풍에 날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지붕도 없습니다. 이 집들이 오래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조물의 나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흰개미 피해, 부패 또는 화재의 위험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벽이 산의 일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 전체가 매우 견고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과딕스에는 여전히 수천 채의 동굴주택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현대화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현대식 배관, 최신 전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그레이드가 없는 집이라도 여전히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건축가들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동굴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더 기후에 강한 주택을 찾고 있는 가운데 많은 현대적인 해결책들이 과딕스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단열, 패시브 냉방, 자연환기, 그리고 흙 자체를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지금의 현대 친환경 건축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 건물들이 빨리 망가지거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반면 산을 파서 만든 이 집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옛날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바위 사이에 지어진 집입니다. 포르투갈에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언덕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 무더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창문, 문, 그리고 지붕이 거대한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카사도 페네도 또는 더 스톤하우스라고 불립니다. 1974년에 한 가족의 단순한 별장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독특한 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4개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입니다. 이 바위들이 건물의 주요 구조로 사용되었습니다. 돌을 제거하는 대신 집의 디자인에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2개의 바위는 집의 양쪽 벽 역할을 하고 하나는 뒷부분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화강암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화강암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돌 중 하나입니다. 쉽게 불에 타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나 더위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벽의 다른 부분도 현지 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합니다. 첨단 시스템은 없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건물이 견고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적을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집니다. 원래 배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어졌을 때 전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 배관이나 배선도 없습니다. 내부도 아주 단순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고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구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편안한 거주 공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현대주택들이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반면 카사두 페네두는 그 반대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강점은 무게, 단순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점입니다. 마치 집과 산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집이 매우 독특한 이유입니다. 이 집은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 집이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